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 시간에는 엔진 정의 및 구조에 대한 기본 교육을 좀 받으셨는데 그 뒤를 이어서 오늘도 마지막 부분인 엔진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자, 크랭크축 분리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뒤로 넘겨서 보면은 텐셔너 베어링이라는 용어가 나오네요. 자, 텐셔너 베어링. 긴장을 주는, 장력을 주는 베어링을 텐션 베어링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아까 우리가 이 부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크랭크축 스프라켓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어요. 크랭크축 스프라켓. 크랭크축 스프라켓은 동력을 전달하는, 강력한 동력을 전달할 수 있지만 시간까지도, 어떤 유기적인 동기화까지도 이루어질 적에는 스프라켓을 만들고, 벨트가 미끄러져도 괜찮은 이런 상황들은 풀리를 만들고, 그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는 그 스프라켓과 풀리에 대한 기본 부분을 한번 구분해 봤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텐셔너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텐셔너는 어떤 거라고 했냐면 장력을, 벨트에 장력을 주는 부분들을 텐셔너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타임 벨트를 딱 교환한 다음에, 그죠? 새 것으로 싹 교환한 다음에 이 텐셔너의 장력이 불안정하면은 벨트가, 만약에 장력이 너무 느슨하게 졌으면은 이 벨트가 어떻게 돼요? 부들부들 떨면서 타고 올라갈 수도 있고 미끄러질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엔진한테 데미지를 입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장력을 적당하게 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술이었는데, 우리 정비하시는 분들이 이 텐셔너의 장력을 얼마큼 주느냐, 그 차마다 장력을 얼마큼 준다는 것이 정비시험서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많은 경험을 통해서 많은 정비사들은 감각으로 그거를 해내고 있죠. 하지만 이 텐셔너들이 이제 요즘에는 자동으로 조절을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이제 정비사들이 해야 할 부분이 사라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정비하시는 분들은 이 텐셔너의 장력을 얼마큼 주느냐까지도 알 수 있죠.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타임 벨트를 한번 교환하려면은 이제 벨트들이 한 8만에서 10만 요 사이에서 교환하게 되는데요. 그거를 교환할 때쯤 되면 여기 있는 텐셔너 베어링들이, 베어링이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베어링들이 마모가 많이 발생이 돼서 이제 교체 주기가 다가오지요. 그래서 벨트와 텐셔너는 어셈블리로 같이 교환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저 위에도 보면 이게 물펌프인데, 물펌프까지도 같이 교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타임 벨트 교환을 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벨트만 달랑 교환해 주는 게 아니라 어차피 수명이 다한 텐셔너라든지 아이들러 베어링이라든지 워터펌프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도 다 교환을 해주셔야 나중에 이상 없이 깔끔하게 정비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아무튼 텐셔너 베어링이라는 건 뭐 하는 거다고요? 예, 벨트에 장력을 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워터펌프가 있습니다. 워터펌프, 이 벽에 붙어 있는데, 예, 이 워터펌프는 엔진 블록이나 실린더 헤드 위에다가 냉각수를 강제로 밀어 넣는 역할을 하죠. 그 동력원은 엔진의 크랭크축 풀리에서 받아서 워터펌프 풀리와 물려가지고 벨트가 돌아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이런 부분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벨트를 연결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 크랭크축 풀리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워터펌프 풀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발전기 풀리가 있어요. 자, 이거를 이렇게 연결해서 만든 거를 우리는 이런 친구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팬벨트라고 들어보셨나요? 팬벨트, 팬벨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벨트를. 왜 팬벨트냐? 예, 팬이라는 것은 부채잖아요. 시원하게 냉각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워터펌프하고 같이 물려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팬벨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발전기 측면에서 봐서는 좀 서운하죠. 발전기는 그럼 난 무슨 벨트인데? 발전기 측면에서 보면 발전기 벨트죠. 예. 이제 워터펌프 측면에서 보면은 팬 벨트이고, 이제 같은 벨트를 이야기한다는 얘기죠. 같이 묶여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뭐 이 벨트 크랭크축의 풀리를 이용해서 그 동력을 얻어내는 벨트가 또 뭐가 있냐면 에어컨 벨트가 있고요. 에어컨.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파워 스티어링 펌프가 있죠. 파워 스티어링. 예. 그래서 얘네들을 뭐 이렇게 파워 스티어링 벨트가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고, 에어컨 벨트를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고, 예. 이렇게 벨트들이 많이 사용된다는 얘기죠. 동력을 얻어야 되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 벨트들의 생명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장력이에요. 장력. 텐셔너들이 존재해야 되겠죠. 텐셔너. 그래서
우리가 엔진 타임 벨트 같은 경우는 장력들은 텐셔너가 따로 있었지만 여기 있는 이 각종 텐셔너, 각종 이 벨트들은 어떻게 장력을 주냐면 이 발전기를 이동시켜서 그 장력을 주고 있다. 발전기를 이동시켜서. 그 다음에 이 파워 스티어링 펌프 같은 경우는 파워 스티어링 자체를 움직여서 장력을 움직이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에어컨 벨트 같은 경우는 여기에 텐셔너 베어링이 따로 있어요. 텐션 베어링이 따로 있습니다. 베어링을 따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벨트 하나 교환하는데도 상당히 이제 다양한 여러 개의 종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방식이 있는가 하면 최근에 나오는 이제 시스템들은 이 크랭크 축을 통해서 에어컨 벨트, 뭐 발전기 벨트, 또 워터 펌프 벨트, 파워 스티어링 벨트 이런 게 다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네들을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돌려서 동력을 전달해주는 시스템들이 있다. 그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원 벨트 타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이런 벨트들은 이제 우리가 RV 차량이나 디젤 차량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얘는 중간에 그러면 뭐가 있냐면 텐션 베어링이 따로 있다. 텐션 베어링은 색깔을 다른 걸로 해볼까요? 텐션 베어링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자동이에요.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오토 텐션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타입 중간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완벨트 타입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교육을 하다 보니까 풀긴 풀어요. 벨트를 다 풀긴 푸는데 이게 조립할 적에 이게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헤매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새로운 부품들을 풀거나 뭐 조립을 풀기 전에는 반드시 어떻게 요즘에 카메라 좋은 거 많잖아요. 그죠? 카메라 좋은 거 많잖아요. 사진을 딱 찍어서 그 상황을 확인하고 나중에 잊어먹었을 때를 대비를 해서 사진을 찍어두고 작업한 다음에 처음으로 다시 벨트를 부착할 적에는 그 모양을 보고선 작업을 해주시는 이런 순서를 가지시면 아주 실수 없이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뭐 벨트까지 얘기를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 다음 거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커암 어셈블리가 있습니다. 로커암 어셈블리. 자, 어셈블리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각각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들이 뭉쳐 있는, 그죠? 조립되어 있는 거를 얘기하고 있죠. 어셈블리. 모여 있다. 그러면 분해되어 있는 건 뭐라고 그러냐? 분해되어 있는 거. 디스어셈블리 이렇게 얘기하겠죠. 디스어셈블리는 분해하는 거고, 어셈블리 그러면 조립해서 모아놓은 거를 얘기한단 말이야. 예, 그래서 어셈블리라는 용어들도 우리가 많이 사용합니다. 어셈블리, 뭐 여기서는 이제 로커암 어셈블리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커암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밸브를 밀고 닫고 캠축에 의해서 밸브를 열고 닫고 해주는 것을 우리는 로커암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로커암. 예. 그래서 이거 로커암 어셈블리가 있고요. 위에 윗부분이 손을 잡고 있는 부분 있죠? 예, 요것도 제 손입니다. 제가 다 작업을 해서 올린 거기 때문에 제 손이 장갑을 끼고 만져서 하얗지만 요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커암 어셈블리. 자, 캠축이라는 거 있었습니다. 자, 캠축 그러면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이 기억나시죠? 어떤 거라고요? 캠이라고 하는 친구는 무슨 운동을 무슨 운동으로 바꿔주는 거라고요? 전라도에 계신 분. 예, 맞습니다. 엔진의 회전 운동을 밸브의 직선 운동으로 바꿔주는 축을 캠이다 할 겁니다. 캠.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제가 크랭크 축 그러면 걔는 회전 운동 바꿔주는 거. 캠 그러면 걔는 직선 운동 바꿔주는 기구.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캠과 크랭크 축은 정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캠 축이었고요. 캠 샤프트도 분해가 가능한가 보네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실린더 헤드, 실린더 블록. 아까 그 프레쉬상에서 그림상에서는 잘 표현이 거기도 물론 표현이 잘 되어 있지만 사진상으로 보니까 좀 더 실감이 나지 않습니까? 네. 여기 밑에 있는 것이 이게 블록이고요. 실린더 블록. 이게 실린더에 해당이 되어 있죠. 이런 부위들이 실린더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실린더와 블록은 서로 분리가 될 수 있어서 분해가 될 수 있어서 이렇게 손을 잡고 한번 올려봤습니다. 자, 위에는 뭐예요? 실린더 헤드라고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안에 뭐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몰라도 돼요. 그런 거 몰라도 되고 그냥 우리는 명칭들이 큰 블록으로 크게 실린더 블록, 실린더 헤드, 얘네들은 분리가 되는구나.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안에 뭐 실린더 헤드 안에 어떤 것이 장착되어 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큰 틀에서 이거는 이 부품, 이거는 이 부품 이렇게까지만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린더 헤드와 블록을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다음번 그림은 실린더 헤드와 블록 사이에 조립을 하게 되는데, 볼트에 한 10개의 볼트가 들어가서 조립을 하게 되는데, 조립을 이제 한다 하더라도 이 헤드와 실린더 사이에 기밀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실이 좀 들어가야겠죠. 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밀을 냉각수라든지 오일이라든지 기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것들을 이제 실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가스켓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음 파트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네, 헤드 가스켓이라는 말을 좀 사용하고 있죠. 예, 이런 가스켓을 실린더 헤드와 블록 사이에 이렇게 넣어야 되고요. 놓고 조립을 해야 돼만 기밀 유지를 할 수 있고, 이 가스켓에 보면은 이 구멍이 숭숭숭 뚫어져 있죠. 물론 이렇게 큰 구멍들은 이제 실린더를 위치에 맞는 구멍일 것이고, 이 작은 구멍들은 어떤 거죠? 네, 이 작은 구멍들은 실린더 사이에 있는 그 냉각수가 통과할 수 있는 작은 구멍을 얘기하는 거고요. 옆에 있는 요런 구멍들 있죠? 요런 구멍들. 예, 요런 작은 구멍들은 이제 엔진 오일을 실린더 헤드 위에다가 이렇게 붓게 되면 오일이 쭉 밑으로 통과할 수 있는 통로를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런 구멍, 요런 구멍, 요런 구멍들은 이제 엔진 오일이 통과하는 구멍이고, 작은 구멍들은 냉각수가 통과할 수 있는 냉각수 통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실린더 헤드 가스켓이 불량하게 되면은요, 일단 압축 압력 가스가 다 셀 것이고, 보시는 것처럼 냉각수가 왔다 갔다 하는 통로가 있는데 냉각수도 옆에서 누수가 발생할 것이고, 또 오일도 누수가 발생할 것이고, 이런 아주 심각한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정비 요소를 하나 말씀드리면, 냉각수를 붓는 라디에이터 캡 뚜껑을 열어봤을 때, 이것도 문제도 있어요. 자, 라디에이터의 압력 캡을 제거했을 때 열어봤더니 그 위에 뭐 엔진 오일이 둥둥 떠 있다. 뭐가 문제입니까? 뭐 이런 이제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린더 헤드 가스켓을 모양을 잘 보실 적에, 요 가스켓이 냉각수와 오일 구멍 사이가 파손이 된다면 당연히 엔진 오일이 냉각수 수옥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엔진 내부의 어떤 상황을, 엔진을 완전히 분해하지 않고도 라디에이터 캡 뚜껑을 열어보고서 오일이 둥둥 떠 있다. 그러면 가스켓이 파손될 가능성이 있구나,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는 정비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이 구조를 알아야, 엔진에 대한 어떤 구조를 알아야 그런 유추도 할 수 있다, 고장 요소의 유추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실린더 헤드 가스켓의 헤드 가스켓의 역할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먼저 압축 압력 가스가 새는 것을 방지하는 기밀 유지가 있고, 그다음에 냉각수를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밀 유지가 있고, 그다음에 오일 있죠? 예, 유밀. 오일은 또 유밀이라고 말을 표현합니다. 유밀. 그래서 기밀, 수밀, 유밀, 뭐 이러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 헤드 가스켓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헤드 가스켓의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요즘에는 뭐 그런 가스켓의 종류를 디테일하게 묻는 문제들은 거의 나오지는 않고요. 또 가스켓이 뭐 하는 겁니까? 뭐 이런 문제도 거의 없어요. 그냥 구성 요소의 중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우리가 필기 시험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 것 같다. 아마 기능사 시험에서는 언급되는 것 같은데, 산업기사에서는 그렇게 언급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린더 헤드 가스켓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나요?